이른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자는 벌써부터 추석 준비에 마음이 먼저 바빠졌습니다. 올해 69이 된 정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여전히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팥소로 해야지. 정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찬장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송편을 한 입 베어 물고 엄마 이 팥소가 제일 달아요라고 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일인데 말입니다. 마루에서 신문을 읽던 남편 최병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명절이 아직 일주일이나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할 생각이야. 73세의 병호는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졌습니다. 민수네가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죠. 정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남편보다도 자신보다도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 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리야, 추석 때 뭐 해 먹을까 해서 전화했어. 할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말이야. 아, 그냥 간단히 차려 먹어요? 요즘은 그렇게 명절 음식 다 챙겨서 안 먹어요. 유리의 대답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저희도 바쁘고. 할인이도 한국 전통 음식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해서요.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정성껏 차리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송편 정도는 만들어서. 어머님이 꼭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희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유리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병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하래요. 정자는 실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호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건 것 같아. 우리 때와는 달라. 하지만 그의 말투에도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40년간 명절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니 갑자기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인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거 좋아할 텐데. 정자는 6살 손녀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인이만큼은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다시 한번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유리야, 저녁은 먹었니? 이번 명절 그래도 할인이 좋아하는 갈비찜 정도는 해줄게. 어머님,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몸도 힘드실 텐데 적당히 먹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병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을 거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병호의 말에는 날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대가 많이 변한 걸까요?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자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점점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예전보다 뜸해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추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명절상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일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서둘러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리 그리고 손녀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마흔이 된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별일 없으셨죠? 유리도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37의 유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차림이 한눈에도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유독 좋아하는 할인이만 기뻐하며 정자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살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추석 연휴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추석에 못 온다고? 죄송해요.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서 연휴 내내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유리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정자가 받아보니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장지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박스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크림 뚜껑도 만져진 흔적이 있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 묵혀둔 것 같은 흔적이 살짝 엿보였습니다. 병호가 거실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그런데 추석에 회사 일로 못 온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 사정이 그래서요. 요즘 회사들은 연휴에도 일을 그렇게나 시키나? 병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워낙 급한 프로젝트라서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해서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오지 않는다니 정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룻밤 정도도 시간이 안 나는 거냐? 어머님, 정말 바빠서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어머니. 할인이 아빠가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회사 큰일은 도맡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인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빠가 일해야 한대요. 괜찮아. 우리 할인이 잘못 아니야. 정자는 손녀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도 안 되어 민수 가족은 떠났습니다. 정자와 병호만 남은 거실은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여보, 이 화장품 좀 봐요. 정자가 받은 선물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명백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던 걸 다시 포장한 것 같았습니다. 병호도 자세히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틀 후 사돈 이순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건강은 괜찮으시죠? 명절도 다가오는데 추석 안부차 전화드렸어요. 네, 사돈도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정자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리 말이 민수 덕분에 친정에도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왔다고 자랑하던데요. 그 비싼 특수 부위 말이에요.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던데. 우리 딸이 정말 복이 많아서 민수 같은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정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정에는 최고급 한우를 사가고 시댁에는 낡은 화장품을 가져오다니요. 그랬군요. 정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리도 시댁에서 우리 사위 같은 며느리려나요? 유리가 시부모님께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정에는 최고급 선물을, 시댁에는 대충 넘기는 선물을 가져오다니요. 병호가 정자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유리 친정에는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줬다고 하네요. 병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낡은 화장품을 가져온 거군. 그날 밤 정자와 병호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나 연휴 기간 중에도 민수네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겠지만 이번 명절은 유독 쓸쓸한 정막이 맴돕니다. 여보, 속상해 마라. 애들 못 손다고 하고 이미 다녀갔잖아. 그리고 병호는 왠지 모를 쓸쓸한 표정으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둘만이 지낼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와 병호는 둘만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텅 빈 상 앞에서 절을 하니 마음이 더욱 허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손자가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병호가 고하며 절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혼자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가깝게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김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어? 네, 잘 보내고 있어요. 정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수네는 안 왔네. 요즘 젊은 사람들 명절 연휴가 길면 추석 전주에 미리 잠깐 부모에게 다녀가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김 아주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후벼 파지듯 아팠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텐데 요즘 자식들은 참 매정해. 김 씨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떠나고 나서 정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괜찮아? 병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아들 자식 애지중지 키운 죄밖에 없지. 하지만 병호의 위로도 정자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회사 일로 바빠서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자는 문자를 보고 기가 막히고 더욱 허탈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문자로 추석 인사를 하다니요. 예전에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요. 밤이 깊어가도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외로움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자식에게 의존하고 산 건 아닐까요? 정자가 잠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자식 잘 기르고 교육 잘 시켜서 반듯하게 잘 살겠지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이라고. 병호도 잠 못 이루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와 병호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뒤척였습니다. 명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쓸쓸함만 남은 추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쓸쓸함의 명절보다 더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민수 가족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물기를 닦고 받아보니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인이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할머니한테 전화했구나. 할인이 잘 지내고 있어?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나 자랑할 게 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뜬 채로 이어졌습니다. 뭔데 우리 할인이? 우리 비행기 타고 외국 간대요. 진짜 신나요. 할인이가 무심코 자랑했습니다. 정자의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외국이라니? 언제? 이번에 추석 때요. 엄마가 비밀이래요. 할머니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인이는 아직 6살이라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 순간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전화 이리 줘. 엄마가 와요. 할머니 안녕. 할인이의 목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유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추석에 못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던가. 유리야, 할인이가 외국 간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아, 그건 할인이가 노래하다가 착각한 것 같아요. 어머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유리는 재빨리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인이의 순수한 자랑이 진실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는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려던 것이었습니다. 유리야, 그럼 추석 연휴에 정말 못 오는 거냐? 정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머님. 바빠서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상처받은 가슴을 쓰다듬기도 전에 할인이와의 통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해도 연결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죠. 정자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유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보, 할인이가 또 할머니한테 말할 뻔했잖아. 애가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는 뭘 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내미 효도는 무슨... 그런 거 기대하는 것도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야. 결국엔 그냥 집 한 채 물려받게 되는 건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괜히 명절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것도 귀찮아. 유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며느리가 하다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돌아가실 때까지 예의상 적당한 도리만 하고 잘 있다가 그냥 챙겨받을 재산만 잘 챙겨서 물려받으면 돼. 별 감정 없이 덤덤히 말하는 민수의 말에 정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도 보여드리고 해야겠지? 유리가 말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만. 아들이 하나다 보니 너무 자주 가면 또 뭔가 자꾸 원하시고 해달라고 의지하고 하실까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 해외여행도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니까 부담도 안 되고 훨씬 난 마음이 편해서 좋아. 유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아들 내외가 하다니요. 평생을 바쳐 키우고 가르친 아들이요. 어머니는 워낙 우리한테 잘해주시니까 뭐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기 힘들잖아. 민수가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너무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워. 유리가 동조했습니다. 집도 결국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굳이 지금 힘들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뭐든 적당히만. 민수의 마지막 말이 정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아들 내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병우가 정자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수네가 추석에 해외여행을 간대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인이가 자랑하다가 실수로 말했어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간다고요. 병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회사 일이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단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민수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보, 근데 그것보다 난 지금 손발이 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정자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더 있는 거야? 병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얼굴이 새하얗네. 병호가 정자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대화를 병호에게 전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병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병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화가 안 끊어져서.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자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들 자식 하나 있는 거 너무 사회지중지하며 키운 게 잘못인 거지. 병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적인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자가 새벽에 물었습니다. 모르겠구려. 정말 모르겠어. 병호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 것인데 그것이 부모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자와 병호는 아들 부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유리,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별일 없으셨죠? 유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유독 좋아하는 할인이만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뛰어왔습니다. 6살 손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상의? 정자가 물었습니다. 집 문제인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좁아서요.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할인이도 크고 있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병호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싶은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액이 꽤 나와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정자가 물었습니다. 한 3억 정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자와 병호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면서도 태연한 모습이 믿어지지 않고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방도 더 넓은 방으로 필요하고 사무실 용도로 방이 더 있어야 해서 정말 집이 좁아서 힘들어요. 유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도움 좀 주세요. 할인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좁아요. 제 방이 너무 작아서 장난감을 다 놓을 수 없어요. 정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정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서요.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 거냐? 병호가 물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요. 좋은 매물이 나와서 빨리 결정해야 해서요. 유리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정자와 병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그 글쎄. 걔네들 속내를 이미 알아버려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괘씸하기 짝이 없어. 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정자는 여전히 손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핑계일 수도 있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지도. 병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의심하면서도 부모이기에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아들. 민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병호는 깊게 생각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감정이 들면서 손녀를 생각하면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의 배신감과 불안감이 더없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일 후 일요일 오후 민수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아서 이번에는 집 문제에 대한 답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래도 미워도 자식이라 아들 내외와 할인이가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온다고 어머니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유리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식들이 오는데 뭘. 정자는 힘없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인이의 말에 정자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집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자와 병호가 눈을 마주봤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줄게. 정말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대신 할 말이 있다. 병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전에 들려줄 게 있다. 뭔데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호가 정자의 핸드폰을 가져오더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할인이와의 통화 때 자동 녹음된 민수와 유리의 대화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내미 효도는 무슨 그런 거 기대하는 것도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결국엔 그냥 집 한 채 물려받게 되는 건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괜히 명절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것도 귀찮아. 유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돌아가실 때까지 예의상 적당한 도리만 하고 적당히 지내다가
그냥 챙겨받을 재산만 잘 챙겨서 물려받으면 돼. 민수의 목소리까지 이어지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유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결국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굳이 지금 힘들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뭐든 적당히만. 녹음이 끝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이건 뭐냐? 설명해봐라. 병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너희들 진심이었니?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민수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유리가 계속 빌었습니다. 병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할 만큼 알았다. 아버지, 제발.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부모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너희에게 더는 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병호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할인이가 무서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정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거라. 병호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수와 유리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와 유리는 결국 할인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이별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걷지 못해 할인이가 할머니를 부르며 뒤돌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정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할인이.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할인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인이는 잘못한 게 없어. 정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빠랑 가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할인이가 정자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정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할인아,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자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들어. 부모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너는 크면서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할인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해. 정자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유리가 다가와서 할인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할인이는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정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인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우는 할인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정자와 병호가 아들 내외를 내쫓고 난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전엔 늘 울려 퍼지던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차가운 공기만 남아있는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만 맴돌 뿐입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가 이제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갈비찜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엘리베이터 불빛만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갔구나. 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 떨어진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할인이. 그림을 가슴에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병호가 다가와서 정자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할인이한테는 잘못이 없어.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 할인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요?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할 거야. 진짜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요. 새벽 무렵 정자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평생 일기를 자주 쓰지 않는 정자였지만 오늘만은 마음속 이야기를 써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민수와 유리를 내쫓았다. 평생을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물질적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귀한 내 손녀 할인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 잘못은 아닌데.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야, 민수네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각자 갈 길을 갔어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김 아주머니가 더 캐묻자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요. 정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모든 사실을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래도 자식인데라며 정자를 탓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러기엔 네 아버지랑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구나. 할인이가 계속 할머니를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이가 아프다니요. 할인이가 어떻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유치원에서도 할머니 그림만 그린다고. 정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손녀가 그립기는 했지만 아들 부부를 다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이한테는 할머니가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고 말해줘라. 그럼 이해할 거다.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가자꾸나.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한가?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정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와도 괜찮은 거야?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자식은 키워서 보내는 거라는 거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할인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기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정자가 병호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우리의 존엄을 지킨 거야. 할인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할인이는 크면서 이해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정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짓밟는 순간 가정은 무너지고 남는 건 상처뿐이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자와 병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마음속에서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기대고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있기에 남은 날들도 살아내질 겁니다.